안녕하세요. 저는 테이블 처치의 김성규 목사입니다. 저희 테이블 처치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 한 단어로 설명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테이블 처치는 도심 미셔널 처치입니다. 첫 번째로 도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도심이라고 하면 도심의 그 의미가 주는 그 이미지는 중심이죠. 도시의 중심. 그런데 도심이라고 하는 것을 구글로 검색을 해보면 이미지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도심에 대한 의미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저는 도시에서 직장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도심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좀 정해져야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좀 고민을 하다 보니 아파트가 많은 강남도 도심인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광화문과 서울역과 충무로 요 삼각형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 삼각형 광화문, 서울역, 충무로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보면 첫 번째, 상주 인구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아파트촌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주중에 시간을 보내지만 저녁이 되면 다 집으로 돌아가 텅 비는 저녁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도심에는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광화문과 서울역과 충무로 요 삼각형에는 강북이지만 지금도 많은, 아주 생각보다 많은 한국 기업과 다국적 기업들의 본사가 질비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함께 사람들과 엉켜 지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서로 다른 회사들이 엉켜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곳에서는 새로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도심입니다. 저희 첫 예배는 충무로의 한 컨설팅 회사에서 2018년 7월 1일에 드려졌습니다. 저기 있는 저 이미지가 바로 저희 첫 예배를 드렸을 때 저희 주보 이미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고층 빌딩들이 겹겹이 쌓여 있죠. 저는 그곳에서 같이 비어있는 그 사무실에 모여서 퇴근하는 직장인들과 함께 만나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도심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과 중보 기도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며 저희는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첫 예배 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일 첫 예배를 드리고 그 충무로의 사무실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안에 있는 대표님은 당연히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지만 비어있는 그 공간의 주인이었던 건물주가 너무 놀란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거에 대한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또 아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대표님에게 건물주님에게 좀 이야기를 해달라. 다음 주에 이분들이 그대로 나오진 않을 거다. 그랬더니 그 건물주님이 이런 믿음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안 올 거라고 정말 확신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보다 믿음이 크시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케이, 새로운 곳을 찾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저희는 마음에 품고 주중에 복음을 전하는 곳은 광화문, 서울역, 충무로였지만 저희는 성수동에 저희들에게 자리를 오픈한 패션 회사의 사진 스튜디오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 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그 회사가 겪게 되고 저희는 다시 마음을 품었던 그 삼각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4월까지 명동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강남의 논현동에서 5월부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저희가 이제 7월 1일이 되면 어떻게 보면 만 5년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채우게 되는데요. 만 5년 동안 세어보니까 저희가 6군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 논현동의 회사, 저에게 오픈해준 이 회사가 6번째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아, 진짜 힘들겠다. 도심에서 비어있는 회사를 예배의 공간으로 교회로 세우는 건 참 어렵겠구나. 근데 돌아보면 보람과 기쁨이 늘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저희 성도들에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신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며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따라갔던 그 가치를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저희 테이블 처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저희 로고에 담겨져 있는 식탁입니다. 시편 78편 19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에서 이 광야에서 식탁을 차리시겠는가, 테이블을 차리시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물을 가르셨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밝히셔서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심과 불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식탁을 차리시겠는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도심은 광야와 너무나도 흡사했습니다. 아주 바싹 메마른 생명을 찾아보기 어려운 광야 맞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진짜 안 차리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다면 이 도심에서도 하나님은 이 식탁을 차리실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의 식탁을 차려보자. 하나님께서 광야에 차리셨던 그 테이블을 한번 우리가 신나게 만들어보자. 예수님이 하시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마음을 두신 곳에서 함께 파티를 열어보자. 이것을 저희들이 함께 시작을 했고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어디여도 저희는 괜찮았습니다. 테이블만 차려놓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주신 양식만 있으면 그곳에서 저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두 번째로 SNS를 통해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 식탁을 차렸습니다. 저희 교회는 서울 테이블 처치 org를 치시면 저희는 인스타그램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제가 2018년에 직장인들과 같이 성역 공부를 할 때 그들은 시간이 없어서 30, 40대들은 유튜브를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스타그램으로 짧게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편집된 그 영상을 짧게 부분적으로 보는 것이 많아서 저희는 인스타그램으로 메인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곳을 뼈대로 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저희는 더 다양한 SNS로 사람들과 함께 소통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직장인들이 원하는 곳에서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 사진을 보면 도심이랑은 좀 거리가 있죠. 양수리의 두물머리에 그린 테이블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저희 테이블 처치의 주말 농장입니다. 코로나 때 조금 느슨해진 그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좀 놀게 해주려고 만들었던 두물머리에 있는 주말 농장입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이곳에서 직장인들이 마음을 어떻게 보면 부어서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30대, 40대 직장인들이 이곳에 와서 피곤할 텐데도 토요일 날 많은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일을 할까요? 주말 농장에서 일하며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면 잡념이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이 익스트림 스포츠를 많이 즐겨합니다. 극도의 긴장감을 가지면 뭐가 사라질까요? 잡념이 사라집니다. 주말 농장에서 땀을 흘리며 일을 할 때 신기하게 잡념이 사라진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곳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하면 근사한 모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직장인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곳에 오면 그날 밤 잠을 편하게 잘 수 있기 때문에 세워진 이 그린 테이블은 저희 테이블 처치가 세운 도심 직장인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저희는 이 테이블 처치에서 바이블 무브먼트라고 하는 말씀 사랑하고 말씀 자랑하자라고 하는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8년에 우리가 필요한 지혜를 잠언에서 많이 찾게 되는데 우리 잠언 쓰기 운동을 하자. 그래서 예쁘게 잠언 노트를 제작해서 선물하기도 하고 그것을 하루에 한 장씩 한 달 동안 쓰는 것을 2018년 가을에 했습니다.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 다음 해 가을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것을 즐기게 된 상황에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고 그 앞날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야 할 때 함께 말씀을 읽어보자.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했던 것이 바로 바이블 트래킹이었습니다. 성경 66권을 성경 산맥으로 보고 우리가 함께 에덴동산부터 90일 동안 트래킹을 시작해보자.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이 캠페인에 많은 이들이 감동했고 테이블 처치의 성도들과 저희가 만나서 몇 년 동안 교제했던 도심의 크리스찬들, 진리에 목마른 구도자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북클럽을 수요일 점심마다 우리가 30분 동안 일반 서적의 신간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 저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소화되는지에 대해서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또 세상의 책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저희는 바이블 무브먼트를 통해 말씀을 사랑하게 됐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도심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의 제자로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함께 만드는 테이블 처치와 같은 교회를 세우는 처치 빌더가 되기를 바라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에 대한 그 메시지를 도심 생태계라고 잡았는데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미셔널 처치에 대한 그 내용이 이것에 대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도심에서 사실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테이블 처치를 목회하고 있지만 저의 주된 것은 얼번 미션이라고 하는 도심 선교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보스턴에서 신학원을 나왔습니다. 고든코넬 신학원을 다닐 때 제가 2년 차 때 엠마뉴엘 가스펠 센터라고 하는 보스턴에서 얼번 미션을 하는 그 센터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함께 여러 가지 캠페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레이 바케라고 하는 도심의 선교사로 굉장히 선교사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분의 이 책을 읽게 되고 또 그분의 내셔널 컨퍼런스에서 강의를 듣게 되며 얼번 미션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백인이면서도 백인 자녀들을 데리고 시카고의 흑인 슬럼가에 들어가서 사는 것, 그 생태계로 들어가 엉켜 사는 것, 도심의 이웃이 되는 것이 선교구나, 얼번 미션이구나. 그래서 저는 미국의 대도시에서 그것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저는 미국 교단의 장로교회 안수를 받은 목사가 되었고 뉴욕에서 풀타임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 아내가 한국에서 콜링을 받아서 잠깐 4년 동안 나오게 되었을 때 한 교회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광화문에 직장인 모임을 하고 있는 중에 제 아내의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의 모든 커리어는 스탑이 되고 그럼 여기서 뭘 하지 할 때 광화문의 그 횡단보도를 교보문고 그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걸으며 하나님 여기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라고 할 때 뭔가 막 퍼즐이 다 이어졌습니다. 여기가 맨하탄과 똑같은 도시입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저에게 주신 거죠. 닐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것을 신나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셔널 처치는 무엇이냐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까 황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면
목사고 성도고 모두 다 선교사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얼번 미션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저는 이 생태계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비전을 선명하게 주셨던 2018년에 목사님들께 말씀드리고 또 설득하고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2월에 사임하고 제가 바로 4월부터 했던 일은 철강회사의 김과장으로서의 일입니다. 제가 직장인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때 저는 철저하게 선이 그어진 밖에 있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결정한 거는 이들의 생태계로 들어가야겠다. 도심이 아니라 이들의 직장으로 사회로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정한 기간 동안 그곳에서 열심히 김과장으로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저에게 시간이 주어졌던 그 하루의 시간 동안 저는 위워크라고 하는 스타트업 회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코워킹을 하고 있는 그 공유 공간으로 들어가서 을지로의 위워크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스타트업 생태계로 들어가서 저는 플랫폼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사람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7월에 개척을 했기 때문에 김 목사 명함을 갖고 또 4월에 시작한 김 과장 명함도 갖고 또 위워크의 빈티지 앤 뉴라고 하는 회사 김 대표라고 하는 명함 3개를 가지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위워크 사진입니다. 여러분 위워크라고 하는 스타트업 회사 안에 너무 신기하게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생태계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IT 생태계, 플랫폼 생태계, 저한테 생태계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생태계 들었지만 저에게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생태계가 얼마나 다양할까요? 여러분에게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은 HSBC라고 하는 은행의 신호회입니다. 제가 2020년부터 사역하고 있는 신호회인데 여러분 그 은행을 보다 보면 한국계 은행과 다국적 은행의 언어가 다릅니다. 한 생태계라고 하는 그 금융업의 은행 안에서도 다른 언어를 쓰는 두 개의 민족이 있는 것처럼 저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도심에 여러분이 있는 그 세상에 생태계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 생태계에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식구가 되어서 엉켜 살아보십시오.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그 생태계에 대한 소개를 마무리로 하려고 합니다. 저는 요즘에 광장시장에서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제가 거기에서 조그마한 사업을 또 시작했기 때문이죠. 빈티지 의류를 저는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도매상에게 사고 또 그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한국에는 맨하탄과 다르게 도심에 큰 시장이 있는데 그게 바로 광장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도매업자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전도한 커피를 파는 카페에서 어떻게 보면 저에게 공간을 열어줘서 퇴근하는 직장인들과 바이블 트래킹을 합니다. 목요일 저녁에. 여러분 저는 저기 있는 바이블 트래킹이라고 하는 책과 인비저블 처치를 책으로 냈습니다. 인비저블 처치를 지난 4년 동안의 내용을 썼는데 그 내용이 아닌 새로운 생태계를 찾았는데 그게 바로 광장시장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20대 중반의 빈티지 업계의 사장님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목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들키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20대 중반의 사장님이 저에게 그러면 수리남에 나오는 황정민 같이 사이비 목사처럼 막 이러는 목사냐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책을 줬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라고. 그리고 그 친구가 그 다음 주에 저희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마에 문신 있는 그 업자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착한지 모릅니다. 제가 들어가면 그들이 마음을 엽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김 과장부터 김 대표, 김 사장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은 호칭들을 저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아지고 다양해질수록 저는 느낍니다. 시간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들의 생태계로 들어가서 많은 시간과 경험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한 도매상은 저에게 옷쟁이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보고 광장시장에서 옷을 막 하고 있는데 뭔가 특별하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옷쟁이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넌 뭐야 그랬더니 전 구제쟁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사실 예수쟁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가 되고 그들이 편안함을 느낄 때 마음을 열고 식구가 되고 이웃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도심 미셔널 처치로 살아가는 테이블 처치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세상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교회가 되십시오. 한 명의 성전이 되고 여러 명이 모여서 교회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